그러니까 8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한번 보시죠.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죠. 나스닥 지수는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 시간으로 이제 현재 시간으로 이제 12일 밤에 발표가 되는데 여기 헤드라인도 있습니다만은 CPI 데이터를 앞두고 매파적인 연준의 어떤 발언, 그리고 국제 수익률 상승,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특히 이제 이란 협상 불확실성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 도움으로 잠깐 받아볼까요? 일단 포인트는 이겁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금리 상승, 고밸류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순환 매장이 이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한번 이걸 보면 되겠죠. 자, 보시죠. 일단 네, 원달러 환율 1417원대까지 어제 대비 좀 올랐죠. 10년물 국채 금리는 4.69% 소폭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94% 하락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좀 약세를 좀 보였죠. 국제 유가 5%, 5.15% 상승했죠. 변동성 지수는 다시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가 뭐큰 폭의 조정 아닙니다만 어제 급등한, 특히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코스닥 지수의 상승 가능성, 상승세는 지난주 제가 이제 8월 6일 8월 6일 장 마감, 8월 7일 날 이제 분석을 좀 아침에 좀 분석을 좀 해드렸죠. 이런 이유입니다. 코스닥 강세, 상대적으로 강세의 이유는 디레버리징 진앙이 코스피 대형주였는데 이 코스닥 청산 대상 아니었다. 그래서 저 코스닥이 수급상 비어 있었다. 그런 얘기. 코스닥의 우적이고 7월 달에 최대 피해였던 바이오 업종의 상승세, 이차전지 함께 이런 부분. 반도체 소부장도 어제 같이 좀 오르는 모습이었죠. 이건 이제 지난주 내용이고요. 조금 이따 한번 어제 것까지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어제 코스피 차트부터 보게 되면 이 코스닥 지수 탔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854.47포인트, 6.97%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어때요? 변동이 없죠. 지금 7월 30일 급 폭등 이후에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좀 없죠.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주주 환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나올지.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특히 이 엔비디아가 2.87%, 그건 3% 가까이 하락했고, 브로드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장중 내내 강보합 보이다가 종가는 이제 1.82% 하락 마감했죠. AMD, 인텔, 특히 이제 반도체들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약세를 보였고요. AMA트라, 램스더치, KLA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 반도체주 약세의 이유는 뭘까요? 이런 부분도 있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 710조 원에 해당하는 AI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내용. 이 내용이 오히려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뭐 아폴로, 블랙스톤, 블랙록, 뭐 골드만이 참여하면서 다시 이제 투자금이 GPU 구매로 AI 투자의 순환 금융 우려로 엔비디아가 하락 마감했다는 내용.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좀 발목을 좀 잡은 요인이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위시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상승 마감한 모습이죠. 구글 상승했고 아마존, 그 다음에 일라일리를 비롯한 헬스케어 쪽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AI를 한번 좀 이용해 볼까요? 네. 소프트웨어, 플랫폼, 유일한 피난처로 좀 작용을 했다는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개별 재료가 아닌 유가, 베타, 인덱스 등 매수로 보인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경기 방어 논리로 좀 순환매로 유입된 거 아니냐. 일단 호르무즈 협상 결렬, 유가 5%, 이 트럼프, 이란의 이제 어떤 전쟁 배상 요구에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반발했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48시간 만에 태도 급변이 핵심이다. 이런 내용. 자, 엔비디아 나오죠? 5천억 달러. 우리 돈은 한 710조 원 정도 되는데 5천억 달러 뒤 악재가 됐다. 엔비디아는 아플로 글로벌, 블랙스톤, 블랙록, GIP, 프로필드 등등 규합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자본 패키지를 구성 중이며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최초 보도했는데 전사랑은 세계 최고의 장기 자본 공급자들을 AI 인프라를 독립적으로 언더라이팅 하는 것이다 밝혔는데 요게 이제 순환금융, 순환출자, 서큘러 파이낸싱 의심이 좀 된다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온 모습이죠. 당연히 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뭐 국내 관련주 반도체에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인텔도 한 4% 빠졌는데 이 150억 달러의 유상증자 쇼크가 좀 작용했습니다. 일단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그다지 예, 달갑지는 않네요. 자, 아울러서 7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잠깐 일정 한번 체크해 볼까요?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8월 12일 밤에 발표하는데요. 가장 뭐 중요하게 봅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이후에 0.1% 상승 예상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냐, 부합하냐, 하회하냐에 따라서 또 뭐 금리 인상 가능성, 동결 가능성, 뭐 지난주 이제 고용지표 쇼크 때문에 에, 미국 시장이 좀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 때문에. 근데 또 이게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성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쉽지 않죠. 자, 쉽지 않은 가운데 또 그럼 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삼선넥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 요거에 따른 이제 또 매수세가 낙폭 과대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쭉 그런 내용입니다. 쭉 보게 되면요. 일단 어제 기간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기간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지금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간이 코스닥에서 1조 2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뭐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 종목군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일단 이거 보십시오.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 국면에서 코스피가 25% 오른 동안 코스닥은 엄청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에 따라서 코스닥으로 매기가 좀 이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규제는 의도치 않은 순기능을 보이는 거죠. 너무 이쪽으로 쏠렸는데 이제 쏠린 자금이 순기능을 작용하면서 코스닥으로 좀 움직이는 거죠. 다만 이제 어제 코스닥 지수가 또 뭐 엄청난 급등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주말에 미국의 이제 고용 쇼크에 따른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도 투심에 좀 작용을 한 거라 볼 수 있겠는데 7% 가까운 급등 이후에 이제 오늘 좀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올선의 가파르기가 상당히
몰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장중 몰선까지 터치 근접하더라도 오히려 저가 매수세는 강하게 좀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 뭐 코스닥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뭔가 이제 뭐 CPI랄지 이 삼성전자 주주환원이 거래소로 좀 매기가 이전하는 어떤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네, 코스닥으로의 순환매는 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전일 급등에 따라서 숨고르기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봅니다. 쭉 그런 내용이 쭉 여기 담겨져 있네요. 금리 인상 공포감이 소멸됐다. 근데 오늘 다시 유가 급등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 나오면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개별 모멘텀은 바이오 소부장이 쌍끌이로 크게 끌어올렸는데 저는 이제 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추가 급등이 나왔으면 가장 좋겠지만 급등 뒤에는 또 미국 시장의 어떤 변덕스러움 때문에 일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뭡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탄력이 둔화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 좀 이탈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막 하향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멘텀이 좀 둔화된 그런 부분. 여기에다 이제 오늘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인텔 등 반도체들 약세, 이런 부분이 변동성을 좀 만드는 요인인데, 그 변화의 핵심은 뭐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일단 경제 지표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 환원 정책이 8월에 나올지 8월 이후에 나올지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27일인가요?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 여기까지 좀 봐야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추석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석 이후에 좀 보는 게 낫다. 네, 그 전까지는 기간 조정을 좀 보는 게 낫다. 그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엄청난 낙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다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네, 코스닥 지수도 630에서 854니까 올랐죠. 네. 지금 이제 저항선이 60일 저항선이 900선대에 있습니다. 이 1000포인트의 벽을 다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1000을 넘어서죠. 그러나 지금 이제 가파르게 좀 올랐기 때문에 1차적으로 900에서 한 1000포인트 사이에서 매물 부담은 충분히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좀 감안하면서 네,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이제 시기상 9월 추석 이후에 FMC 회의 이후에 어닝 시즌이거든요. 어닝 시즌 되게 되면 또 믿을 건 실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모멘텀이 아니라 네, 그 실적에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당분간 코스피는 좀 기간 조정 속에 울퉁불퉁한 장세로 좀 인지하시고 네, 매매 자체는 참 대응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미국 시장도 예, 하루 걸려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니 얼마나 좀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국면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 시간이 또 해결해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하시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